제주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 남편의 시신은 어디에 유기를 했는지, 그리고 혼자 범행을 한 것인지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아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일단은 피의자죠. 전 아내 사건의 용의자 고모 씨가 현장으로 압송되는 장면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이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모 씨입니다.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지난달 18일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젊어요. 여성 고모 씨. 완도에서 배를 타고 본인의 차까지 실어서 제주에 도착을 합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전 남편 A씨, 36, 동갑이죠. 전 남편이에요. 이혼한 남편. 제주의 모 펜션으로 둘이 입실을 합니다. 이 펜션은 전 아내가 고모 씨가 예약을 한 펜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틀 뒤인 27일에 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 말고 이 전 아내 고 씨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을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2명인데 나올 때는 이 여성 혼자만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배편을 통해 다시 청주로 이동을 했는데 같은 날 27일에 이 전 남편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아들과 전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찰이 고 씨에게 A씨의 행방을 묻자 고 씨는 펜션 입실 당일 오후 8시쯤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확인한 결과 이게 거짓말로 들통났어요. 전직 아내의 답변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알고 봤더니 31일 해당 펜션의 거실의 벽과 욕실의 바닥, 부엌에서 다량의 피가 발견되는데 그 피가 바로 실종된 전 남편의 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에 이 전 아내 고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 결과 고 씨의 집안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 등도 발견이 됐다는 점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게 과연 고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 경찰도 현재 이 의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는 상황. 고 씨는 1차 조사에서 나 혼자 전 남편 A씨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나왔다라고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종통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직 수사 요원들도 과연 이 고 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A씨를 살해 후 2개의 가방으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성 홀로 이 남성의 시신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과연 동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사실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윤 박사님, 일단 이 사건 상당히 끔찍한 사건인데 사망한 이 남자는요 이혼한 아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혼한 아내가 데리고 있다는 본인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죠. 네,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아들을 드디어 이 법적인 다툼 등을 통해서 보러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남편이 아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 남성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인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보게 되면은 이 두 부부가 사실은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해를 저지른 고모 씨,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고모 씨 같은 경우는 청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제주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차를 가져와요.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많은 경우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배를 타러 가고 온 경우들이 있더라도 렌트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배에 실어서 가는 경우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범행을 애당초부터 기획했던 것 아니냐 추정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 끔찍하게 사실 시신을 훼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펜션에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애당초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만나는 과정인데 펜션을 잡고 거기에 전 이혼한 부부가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터라 불간의 사이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하게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이혼을 했는데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서 2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들을 만나려면 전 아내가 무조건 동석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동석을 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배우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전 배우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약속된 시간에 데려다 주는 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지켜볼 수 있는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반드시 동석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이 사건에선 경찰이 수사할 때 아마 저와 비슷한 의미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혼할 경우에는 항상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예정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 고모 씨가 이혼하면서 남편에 대한 상당한 그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보여주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명령을 하니까 이제 아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해 보면은 그 펜션에 입시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주도에 먼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약속된 날짜에 그 남편 전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었다면 인접해서 가면 될 텐데 일주일 전이나 갔다라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계획적인 범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는 없는 범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방 2개에 아마 그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전 남편에 대한 증오와 뭐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혼자서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나눠 담는다? 이것은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아마 경찰은 추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범행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여전히 경찰은 그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 몇 가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